참여 없이 벌써 지금 자리 다툼을 벌이고 계시는 겁니까? 자, 김 기자, 어느 당 이야기입니까? 네, 미래통합당 얘기입니다. 이번 선거 참패 후에 당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해야 하는 와중에요. 참 힘겨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를 놓고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외부 인사를 모셔와서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아예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경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현역 의원들 또 당선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도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신재철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요. 기자들과 말하던 도중에 좀 불쾌한 심정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현역 의원님들하고 당선자분들 의견 수렴을 다 같이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럼 당선자 뺄까? 아니, 당선자만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줘봐요. 같이. 그러면 낙선자 빼고 일부에서 일부에서 어느 누가 조경태 지금 낙선자는 빼고 지금 국회의원 누군데? 네, 그렇죠. 전체 다 수렴했습니다. 네, 심재철,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이번 이제 낙선을 했는데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좀 불쾌감? 날카로운 그런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통합당이 이제 비대위로 갈 건지 조기 존대를 열어서 당대표를 빨리 뽑을 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결정을 끝내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통합당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이렇게 좀 쓴소리를 적었습니다. 참여와 자성 없이 벌써 자리 다툼, 통합당 더 추락해야 정신 차릴 건가 이게 사설 제목이고요.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중진 당선자들은 대부분 원내 대표 등에 도전할 태세다. 벌써부터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난파한 배를 바로 세우는 일은 안중에 없고 침몰하는 배 안에서 선장과 기관사, 감투를 차지해 권한을 휘두를 지금 욕심에만 가득 차 있다. 이게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어지는 것은. 기둥 무너진 집에서 가재도구 놓고 다투는 통합당, 이게 사설 제목. 당 수습 과정에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논쟁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논쟁이 패배 원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아니라 쪼그라든 당의 내부 자리 다툼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기록적으로 참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둥과 지붕이 다 무너져 내린 당에서 남아있는 가재 도구라도 챙기겠다고 바쁜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설은 통합당의 모습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를 적었습니다. 김상익 평론가 한 말씀 하시죠. 이게요, 동아일보가 잘 지적했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예. 국민이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이 안중에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심판자이자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알고 국민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를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 아직도 우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게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통합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해서 전 원책 변호사 다들 아시죠? 전 변호사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당을 향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들어보시죠. 이 일종의 보수 논객이니까 응원단장 역할이잖아요. 방송에 나가면 우리가 141석을 하고 민주당이 139석을 할 거라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표정은 굳어져서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개표 방송을 정말 하러 가기 싫더라고요. 거기다가 당의 색깔은 또 핑크색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당의 정체성과 아무런 상관 있는 색깔이잖아요. 보수가 정말 코미디 같은 짓을 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제일 먼저 정체성부터 바로 찾고 두 번째는 정말 이제는 나서지 않을 사람은 안 나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두 다 파멸하는 거예요. 네, 전원책 변호사 목소리 들었습니다. 정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글쎄, 오히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위기 상황에서 더 돋보이는 건데 예. 갑자기 이러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딱 한 가지 떠오른 게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야당복이 하늘이 내린 복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야당복이 하늘이 내렸다. 들 정도로 어떻게 예. 이렇게 계속 망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원책 변호사도 그렇고 또 김세연 의원도 그렇고요.
저도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판할 수 있는데요. 저는 물론 당적도 없지만 각자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잘 생각해 보면 본인들도 잘못한 거 있을 거예요.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누가 비판한다 그래서 아직 정신 차릴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기둥으로 떠받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이게 보수 정당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전체의 틀이 다 망가지고 아예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한 자리씩 그 중진 당선자들이 뭐 도전할 태세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분들 이 어려운 와중에 103석밖에 안 되는데 본인들 당선됐잖아요. 예. 그러면 우선 자기부터 좀 내려놓고 나서지 마세요. 나서지 마세요. 자, 뭐 잠깐 정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었고 통합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았던 인물이죠. 김세연 의원이 영화 식스센스의 이 통합당 상황을 빗대서 무언가 얘기했습니다. 영화 식스센스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시죠? 들어보시죠.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99년도에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죽은 자의 특징이 첫 번째는 자기가 죽은 걸 모른다. 또 한 가지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편적인 어떤 인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행히도 현재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의들을 볼 때 아직도 몰락이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세연 통합당 의원은 그러면서 830 세대를 전면에 내세우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830 세대? 이거 뭔데? 이겁니다. 80년대생, 30대, 2000년대 학번, 그러니까 젊은 층을 통합당이 좀 내세워야 합니다. 이제 올드한 사람들 안 돼요. 뭐 이런 얘기죠. 근데 통합당 당선자들 중에 저 830 세대에 해당하는 당선자가 여러 명 있으면 좋으련만 배현진, 서울 송파울 후보만 딱 한 명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경환 변호사는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가능하다면 830 세대도 가능하다 봅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깃발을 올리는가의 문제지 사람 수의 문제는 아니다. 830 세대 사람 수가 적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적은 수라 하더라도 꼭 830이 또 다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40대를 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이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깃발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은 많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까? 좀 평론가님하고 전 의원님께서 다 비판하셨지만 대안이 뭐냐? 당내에서도 결국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대안과 관련해서 계속 김세연 의원도 뭐 잘못됐다. 더 나락. 저도 더 나락으로 더 떨어질 거라 봅니다. 원래 골이 깊어야 산도 높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다시 올라올 때는 누군가 깃발을 들고 스스로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830이든 혹은 그보다 더 나이가 많든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그 숫자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정당성을 가지면 누구든지 당의 기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당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네요.